해드리는 겁니다. 속담은 411쪽을 펴보세요. 411쪽. 자, 411쪽을 먼저 펴보시면 속담의 특징이라고 나올 거예요. 저 페이지 411쪽에 속담의 특징. 이게 나오는데 이 속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재담하고 이제 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속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필기가 자,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속담은 일상생활에서 생성된 어떤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생성된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제가 9번대로 안 되지. 이게 또 먹통이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말로 좀 해야겠네. 그래서 이 속담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이 속담이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의미,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속담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걸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보편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게 우리 속담의 특징이다라는 걸 좀 일단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정한 기능이 있어요. 이 속담이라는 것에 그 기능이 있다는 거, 일정한 기능.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속담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속담의 특징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412쪽부터 보세요. 412쪽부터. 412쪽부터 보시면 속담은 사회적 수산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앞에 그 나오는 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소산이다. 소산이라는 것은 산무라고 같은 말이에요. 산무. 소산이란 말은 산무라고 같다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413쪽에 보면 속담에는 민중의 생활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 나오죠. 민중들의 어떤 생활 철학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속담의 특징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속담이 향토성. 그러니까 그 고향 자체의 특성이 향토성이잖아요. 그런 향토성을 반영한다는 거 넘겨보세요. 414쪽. 그래서 이 속담은 시대상, 그 당시의 시대의 어떤 상황이죠. 시대상 이런 것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떻고, 지금의 시대가 어떤데, 그 당시의 시대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지금은 뭐 호랑이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걸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속담의 형식은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간결한 게 특징이 짧은 게 좋다는 소리겠고요. 그다음에 언어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풍부하게 한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이 언어 생활 자체를 아주 풍부하고 즐겁게 한다. 이런 그 의미로 여러분이 좀 속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언어적인 삶, 생활 이런 것들을 아주 풍부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속담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펜이 잘 안 먹히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15쪽에 속담의 생성과 변천 같은 경우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 415쪽, 416쪽, 그 다음에 417부터 해가지고 419쪽, 뭐 420쪽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담의 생성과 변천이나 그 다음에 그 417쪽에 나오는 속담의 옛 자료 이런 것은 그냥 그 여러분 교재 417쪽에 1번 홍만종의 순오지라고 써졌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18쪽에 이덕무의 열상방언, 그다음에 418쪽에 조제삼의 송남잡지, 그다음에 419쪽 정약용의 이담속찬, 그다음에 419쪽 동원회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최원식의 조선이요 이런 작품들만 여러분이 그냥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속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속담의 특징 412쪽부터 414쪽에 나오는 6가지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 그 412쪽에 나오는 것부터
4초까지 6가지 특징을 이해하시고요. 420쪽에 보면 이제 속담의 유형 및 기능이 있는데 여기다 별 3개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유형 및 기능이 나오는 거 있죠? 여기 별 3개를 쳐놓으시고 설명 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속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개별적 의미 진술과 일반적 의미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의미 진술을 A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미 진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 진술 B라고 좀 써주세요. 여러분 이제 필기는 하세요. 개별적 의미 진술 A, 일반적 의미 진술 B.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개별적 의미 진술 A고 일반적 의미 진술 B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밑에 420쪽에 보면 이처럼 내용상의 분류에 문제가 있을 때 형식이나 구성상의 분류에 따를 경우에 명확해지는 거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개별적 의미 진술부를 A라고 하고 이렇게 써놨죠. 보편적 의미 진술.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 이게 이제 보편적 의미 진술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일반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보편하고 같은 말이에요. 일반적 의미 진술이 보편적 의미 진술이 B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거기 그 421쪽의 둘째 줄에 보면 A형, 그다음에 A 플러스 A형, A 플러스 B형, B형, B 플러스 B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5개 유형이 있죠. 차례로 이야기를 한다면 열소경의 한 막대는 A형,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별적인 의미 진술이라는 거예요. 작아도 콩쌀아기, 커도 콩쌀아기는 A 플러스 A형. 왜냐하면 작아도 콩쌀아기가 A라고 써보세요. 커도 콩쌀아기가 다시 A죠. 그러니까 A형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의미 진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면 10길 물속은 알아도가 개별적인 의미 진술이니까 이걸 A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요게 밑줄 치고 요게 B가 되는 겁니다. 뭐 장작불과 계집은 수석이면 탈난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 진술이거든요.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B라고 쓰시면 됩니다. 밤잔 원수 없고 날샌 은혜 없다. 이거는 밤잔 원수 없고가 B가 돼요. 일반적인 의미니까. 날샌 은혜 없다가 B가 되고. 그래서 B 플러스 B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속담을 보실 때는 어떤 게 개별적인 것이고 어떤 게 일반적인 것인지를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꼭 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보세요. A형으로 설명된 것 중에서 이제 3가지를 골라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같은 값이면 다웅치마 이걸 이제 우리가 동가 홍상이라고 거기 써보세요. 같은 값이면 다웅치마를 동가 같은 값이면 푸른색 치마잖아요. 홍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가 홍상. 달도 차면 기운다. 공사 단점 구경. 촉새가 황새를 따라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래서 이 속담들이 한 유형으로 처리된 이유는 개별적 의미 진술부 A만 드러났을 뿐 보편적인 의미 진술부 B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지 보편적,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플러스 A형이 있어요. 자, 여기 써보세요. 이 A 플러스 A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써보세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그 A 플러스 A형입니다. 그러니까 방망이가 간다는 거예요. 요게 개별적인 의미 진술이고 홍두깨가 온다는 거죠. 이것도 개별적인 의미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가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하나 써주십시오. 요게 이제 개별적인 의미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들이 이제 모두 한 유형으로 처리된 이유는 개별적 의미 진술부 A만 드러났고 보편적 의미 진술부 B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로 묶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지만 네 편만 보더라도 속담의 기능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다웅치마는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인지상정. 여러분 인지상정이란 말이 뭐냐면 사람이 가진 보편적인 정. 이걸 인지상정이라고 해요. 인지상정의 뜻 잘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사람이 가진 보편적인 정을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진리고요. 봉사 단점 구경은 실제 내용은 모르는 상황을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비웃으면서 이제 표현한 말이고, 촉새가 황새를 따른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건 분수대로 살라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풍자형인지 무슨 형인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A 플러스 A형, A형, A 플러스 A형. 그러니까 여기 지금
421쪽의 두 번째 줄에 A형부터 쭉 밑줄 쳐보세요. 그래서 A형에다 1번, 그 다음에 A 플러스 A형에다 2번, 그 다음에 A 플러스 B형에서 3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B형이 4번, 그 다음에 B 플러스 B형이 5번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5개의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그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5개 형태. 그래서 이제 그게 A형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우시면 뭐 작아도 콩쌀하기 커도 콩쌀하기는 A 플러스 A형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건 A 플러스 B형이다. 이런 것을 좀 그냥 눈으로 익히셔서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2쪽을 펴보시면요. 거기 위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거부터 봐야겠다. 421쪽에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421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구비막 문학은 삶의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속담도 마찬가지고, 여기 언중이란 말 있을 거예요. 언중은 써놓으세요. 말을 하는 대중을 언중이라고 합니다. 자, 언중이 뭐냐면 말을 하는 대중을 우리가 언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중들이 속담을 사용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422쪽 그래서 이 속담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교훈이나 경계, 풍자를 노리거나 적절한 표현 수단이 된다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린다. 그래서 교훈이나 경계에 중점을 두는 속담, 풍자나 조소, 비웃는 거라고 그랬죠. 422쪽에 넷째 줄에 그 다음에 절묘한 표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줄 치세요. 교훈형에다가 1번 교훈형이고 풍자형에 2번 이게 풍자형이고 표현형에 3번 이게 3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눠져요. 교훈형, 그다음에 풍자형, 표현형인데 그러면 교훈형은 뭐냐? 교훈과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때 격언과 금언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격언 우리가 이제 명어로 맥심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커피 중에 맥심이라는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격언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맥심 커피가 있거든요. 격언. 그다음에 이제 금언, 금지하는 말. 예를 들어서 달도 차면 기운다.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 그다음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격언이잖아요. 달도 차면 기운다. 보편적 진리잖아요. 그렇죠? 화무 11호, 꽃이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진리라는 점에서 지구가 돈다. 1년 12달. 이거와 마찬가지다. 세상 모든 것은 최고로 흥성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은 특정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에나 다 두루두루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무상. 정말 인생이라는 건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인생 무상이라는 게. 그 다음에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일항이 고랑되고 고랑이 일항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극점에 도달했을 때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랑인 것 같은 것 됐는데 일항이 되고 또 양지인 것 같은데 음지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지도 쌀밥 먹을 날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 이거 비슷하죠. 그래서 인생 유전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인과관계.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어떤 것이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나오네. 인과관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423쪽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이 교훈형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어떤 교훈. 그래서 여러분 교재 423쪽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보면 한 다섯째 줄에 나오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뭐 들에 나가 샌다. 개새끼는 짚고 고양이 새끼는 핥긴다. 뭐 종은 무엇을 해도 무릎 꿇고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교훈을 줄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걸 이제 그럼 속담 공부할 때 다 공부할 필요 없고요. 핵심적인 것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24쪽을 보시면 둘째가 풍자형이 나와요. 풍자형. 자, 풍자형. 자, 풍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을 풍자하는 거죠. 풍자형이라는 거. 풍자형.
424쪽. 영어로 이제 세타이어가 풍자거든요. 세타이어. 헌타이어가 아니고 세타이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어떤 행위나 행위자에 대한 비판과 조롱의 뜻을 담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풍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횃대 밑에 호랑이 잡고 노처녀 보고 시집가라고 한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횃대 밑에서 호랑이 잡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데 이게 횃대가 있잖아. 닭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횃대라고 하거든요. 그 횃대 밑에서 호랑이 잡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방한퉁수라고 하죠. 방한퉁수.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막 시끄럽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잘하지 못하는 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자형이고 거기 이제 424쪽에 넷째 줄에 죽은 뒤에 약방문, 혼사인데 상사. 상사는 죽은 일이잖아요. 상사. 상갓집 할 때 상사잖아요. 말한다. 그래서 기질문제 짚어내기보다는 특수한 행위를 짚어낸다. 글씨 못 쓰는 놈이 구타령한다. 우리가 뭡니까? 목수가 연장 탓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목수가 연장 탓한다. 이거 같은 말이죠. 글씨 못 쓰는 놈이 구타령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노처녀 보고 시가라고 한다라는 행위 있을 때 행위 자체만 문제 삼는다. 425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풍자형 속담은 잘못된 행위나 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비난 수단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네 번째 줄에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는 말 있죠. 거기 넷째 줄에 425쪽에 보면 이게 뭡니까? 우물인데 이게 아주 성질이 급한 거죠.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숭늉 달라고 하는 거니까 급한 성미. 그다음에 셋째가 있습니다. 그 뒤에 425쪽에 보면 표현형이라고 있어요. 425쪽에 자, 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절실하게 표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저녁 굶은 시어미상 개눈 감추듯 대보름날 개 같다. 그래서 저녁 굶은 시어미상은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시어미는 며느리에 대칭되는 말이고 옛날에 고부관계 며느리와 뭡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고자도 보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자가 오래되면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아들을 낳는데 오래됐어요. 물론 이제 아들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이를 먹겠죠. 그거 이제 시어머니가 된다는 의미로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형은 절실하게 표현하는 걸 목적으로 저녁 굶은 시어미상 개눈 감추듯 대보름날 개 같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표현형 같은 경우는 약간 직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직유. 저 표현이라고 써보세요. 뭐뭐처럼, 뭐뭐 같다, 뭐뭐 듯 이런 정도로 해석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녁 굶은 시어미상은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 시어미는 본래 며느리 대칭되는 말이고 고부관계를 생각하면 시어미상은 편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소금 먹은 고양이상 물독에 빠진 생쥐 같다 뚝배기 깨지는 소리 얼음판에 자빠진 새 눈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이제 있는 표현들 그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426쪽을 보세요. 그래서 개눈 감추듯이라고 하는 거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는다. 426쪽. 그래서 이제 속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고 잽싸게 움직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여들의 80리 자반 뒤집기 거기 다섯째 줄에 보면 426쪽에 다섯째 줄에 자반 뒤집기 아프거나 잠을 못 이루어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작 여들의 80리 하루에 10리 갈 정도로 군뱅이 걸음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요지부동 꼼짝 안 그럼 된장에 이렇게 풋고추 이렇게 박히면 꼼짝 않잖아요. 말 죽은데 채장수 보이듯 사람이 아주 많이 몰리는 모양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보세요. 여기 보면 처럼 듯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이 나오면 다 표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현형. 자, 그 다음에 426쪽의 두 번째 단락에 개 보름 새듯, 개가 보름 새듯.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련한 처지라고 쓰세요. 가련한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개 보름 새듯. 그래서 외모나 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처지를 그려낸다는 점이 특이하고 대보름날은 달이 돋을 때까지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풍습이 있으므로 대보름날 개 같다고 하면 딱한 신세다. 달이 뜨기 전에 밥을 주면 날구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긴 풍습이다. 가자니 태산이 오르자니 승산이라. 태산은 큰 산이고 승산은 이게 이제 아주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픈 날 콩밥한다.
이가 아픈데 콩밥하면 못 먹잖아요, 잘. 가자니 태산이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흉년 메뚜기, 줄 없는 검은고. 줄이 없는데 검은고가 안 되겠죠. 날쌘 올빼미 신세. 올빼미가 날새면 안 되겠죠. 산호랑이 눈썹도 그린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딸덕의 부원군,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호랑이가 고슴도치 놓고 하품만 한다. 이런 것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가난한 처지, 가련한 신세를 드러낸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속담의 412쪽에 나오는 속담의 특징 6가지. 속담은 사회적 소산이다. 412쪽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산물이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다음에 민중의 생활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또 향토성을 반영한다. 그 고향의 특징적인 거죠. 향토성이라는 거.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향토성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시대상을 반영한다. 414쪽. 5번은 속담은 형식이 간결하다. 6번은 언어생활 윤택, 풍부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다음 속담의 생성과 변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420쪽에 나오는 속담의 유형, 이거 별 3개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421쪽에 가서 그 둘째 줄에 A형, A 플러스 A형, A 플러스 B형, B형, B 플러스 B형, 거기다 1, 2, 3, 4, 5를 이렇게 넘버를 매겨주세요. 그런 거. 그리고 그 개별적 의미 진술, 요게 A고, 그다음에 일반적 의미 진술, 요게 B다. 요게 B다.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A 플러스 A 이야기했죠. A 플러스 A. A 플러스 A는 뭐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이런 거다. 그래서 개별적인 거냐 일반적인 거냐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422쪽에 넘어가서 422쪽을 넘겨보세요. 다시 거기 이제 첫 번째 달라 끝에 교훈형, 풍자형, 표현형 여기다가 그 번호를 매겨주세요. 이제 교훈형에다가 1번, 그다음에 풍자형 2번, 표현형 3번. 교훈형은 말 그대로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풍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을 풍자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횃대 밑에서 호랑이 잡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 표현형은 절실하게 표현하는 거. 절실하게. 425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이 있죠. 절실하게 표현하는 걸 주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로 이 표현형은 직유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담의 음락적 의의가 427쪽에 나와요. 속담은 이렇게 쭉 뭐 길게 나왔는데 속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특히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많이 문학 작품에 이렇게 쓰세요. 문학 작품에 많은 활용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속담의 그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427쪽에 박정리 토지 같은 거 보세요. 사촌이 눈 사면 배 아프다. 내 땅 까마귀도 반갑다.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속담이라는 것이 작품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작품들 속에 보면 속담이 상당히 많고요. 429쪽에 보면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속담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속담 향유충. 자, 거기 429쪽에 두 번째 줄에 향유충이란 말이 있는데 향유충이란 건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 속담을 누리는 사람을 향유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향유충의 그 정서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쭉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양반층이나 권세가들에 대한 속담이 적절하다 해서 사모쓴 도둑놈부터 해서 쭉 나오죠. 사모쓴 도둑놈은 그 밑에 있죠. 벼슬아치는 모두 도둑이다. 관찰사 닿는 곳에 선하다. 그러니까 이게 관찰사가 일을 하던 곳이죠. 귀한 벼슬아치가 가는 곳은 어디나 편하며 가는 데마다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이리하여서 관리들은 만만한데 말뚝박듯 백성을 괴롭히며 극기야 갓쓴 송사리가 온 바닷물을 흐린다. 하찮은 벼슬아치도 못 살게 군다. 청백리 똥구멍은 송곳불이 같다는 말은 관료 사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양반은 헝가 쓰고도 똥 누지 않는다처럼 쓸데없이 체면이나 허식을 중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사대부집 자식 되면 송충이 된다. 범도 계에게 물릴 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악담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30쪽을 보세요. 430쪽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인구에 회자된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 줄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인구의 회자. 인구의 그 회자라고 쓰는데 이 회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부터 써야 돼. 이렇게 회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날고기 회자고요. 이건 좀 책에다 써주세요. 요게 구운 고기 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고기 뭡니까 바다 생선 같은 게 이게 이제 고기라고 보시면 다룰자 고기 육자 쓰는 이 고기고 이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을 모아놨어. 회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고기 밑에 불이 있잖아요. 그 구워지겠죠? 구운 고기 자체. 그래서 인구에 해자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걸 인구 해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30쪽에 인구 해자될 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관료들은 위아래 없이 거들먹거렸을 것이고 잘해보려는 사람은 자신도 가난하게 지냈고 백성들은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 속담의 비유적 특성, 문학적 의미, 만만한데 말뚝 박는다. 그 두 번째 단락이죠. 이게 통용된다는 거예요. 군대라면 갓 들어온 신병이 고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또 회사라면 부하 직원을 괴롭힌 상사, 그런 거. 속담은 직설적이지 않고 은유나 직유 등의 비유를 사용해서 활용될 수 있고 문학적 언어의 특성, 다의성, 뜻이 많다는 거죠. 함축성, 의미를 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구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구를 병렬로 이야기한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헌 옷이 좋다. 이 속담의 경우도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헌 사람이 좋다. 우리 집 구관이 명관이다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게 이제 주지. 주지라는 말은 여기 주지란 말 나오는데 주지 본질적인 뜻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는 이렇게 이제 그 대조, 대꾸, 음은, 형식의 서리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이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좀 더 정리를 하면 압축적으로 제시한다는 거. 자, 압축적으로 제시를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문학작품의 내용이 풍부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기법.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속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앞에 문자담이 거기 여러분 교재 뭡니까 389쪽부터 나오는데 재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때 제가 좀 강의를 하긴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재담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389쪽 보세요. 여기 이제 강의를 했는데 다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담 389쪽이에요. 재치와 재미가 합해진 거. 그래서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한 말의 기교다. 이걸 재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담에는 거기 392쪽을 보세요. 어휘담. 그러니까 어휘담이라는 것은 이제 좀 말장난하는 거예요. 어휘담이 말로 장난하는 게 이제 어휘담이거든요. 이제 그 말장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2쪽에 보면 거기 어휘담, 어휘 자체, 말장난하는 거, 옛날 옛적에 갓날 가적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3쪽에 언어 경합담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언어 경합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며느리의 말대꾸 있죠. 이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절하는 모습을 보고 키가 너무 작으니까 어찌 절이 작은고 이리 절이 작은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절이 작으면 암자죠 이렇게. 그렇죠?
이리저리. 그러니까 저리 작은 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원래는 절이 작은 거예요. 저렇게. 이걸 이제 발음을 절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절이. 무슨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라고 했으니까 며느리는 소리고요. 낙낙장송, 솔포덕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있죠. 넘겨보세요. 잘한다라고 하니까 이 잘한다라는 게 잘한다 이렇게 또 발음 되잖아요. 394쪽에. 그러니까 잘하는 물속에서 논다. 용타라고 하니까 용은 하늘에서 난다. 이런 식으로. 너도 한 말 줘봐라 하니까 한 말 지기는커녕 두 말 이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동의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보시고 문자담은 397쪽에 문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 경합담이라고 세 번째 줄에 있죠. 한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무부대라고 나오죠. 그 밑에 대구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상여, 사마상여, 명상여, 성불상여, 뭐 유무기, 장선무기, 피무기, 아영무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인명이 가진 의미를 혼합해 가지고 인상여와 사마상여가 사람의 이름이에요. 인상에는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 사람이고 넘겨보세요. 조나라의 해문왕이 화시벽이라는 구슬을 얻었는데 진나라 소왕이 이를 알고 화시벽과 성 10개를 바꾸자는 제의를 해왔을 때 조나라의 사신으로 진나라에 가서 국위선양하고 화시벽도 가지고 온 명신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상에 대한 이야기죠. 사마성에도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문인이고 부를 잘 졌다. 이 부는 시보다 좀 더 긴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8쪽에 다섯째 줄에 탕문군이란 과부를 봉구한국이라는 노래를 유혹해서 살면서 이제 뭐 술장사를 시켰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사마상여 할 때 상여는 실제 상여도 되지만 서로 상자에 같을 여자잖아요. 서로 잘 어울린다 이런 뜻도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398쪽에 열째 줄에 보면 인상여와 사마상여는 이름은 상여이지만 성은 상여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인상여와 사마상여는 이름이 서로 같다. 상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상여, 사마상여, 명상여 이름이 상여지만 성은 상여가 아니다라는 뜻도 되고 성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도 있죠. 왜? 인상여는 인시고 사마상여는 상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는 것들이 거기 뭐 주선왕, 문선왕, 그다음에 399쪽에 동방삭 서문표, 그다음에 399쪽에 금슬 비파 팔대왕 이매망량 사수기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거기 그 400페이지 같은 데 이제 보면 어 거기 이제 그 오경루 나오잖아요. 오경루 그 첫째 줄에 오경루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경루가 여러분 삼경이라고 하는 것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거든요. 새벽 1시. 그럼 사경은 뭐겠어요? 새벽 1시부터 3시. 오경은 새벽 3시부터 5시죠. 새벽 3시부터 5시. 그래서 이 오경루라고 하는 것이 오경의 누각이라는 뜻도 되고요. 실제 그 누각 이름이 오경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월산도 그 밑에 9월의 산이라는 뜻도 있고 9월산이니까 8월산 말고 9월산도 되지만 9월산이라는 진짜 산이 있다는 거예요. 9월의 산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 한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문자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시험에 이거의 뜻을 써라 이런 건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구문답 같은 경우도 이제 401쪽에 보면 중국 사신과 차오산의 막 이야기들 써놨어요. 이렇게 대꾸로. 사신과 차오산의 이야기 그런 거. 그다음에 한자 말과 우리말 섞은 게 이제 401쪽에 개변 신해가 이러면 이게 이제 신해가 난 한자인데 신해가가 되잖아요. 신해가가 나의 그 집이다. 개변이 신해가니까. 소옥 작은 집. 소옥이라는 게 작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집이니까 이게 작은 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집 비슷하죠. 장부 사나이는 사나이라고 써보세요. 사나이를 사나이라고 쓴 거예요. 그다음에 계집, 계집, 미인 옥계집. 미인이 옥계에 모여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옥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단의 계단, 계단. 근데 옥으로 된 계단이니까 옥계가 아주 멋진 계단 이런 뜻이겠죠. 모인다. 현금 거문고 현금을 들고 만지며 두드리고 한사 찬선배 번안한 선비는 선배를 찬양하네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 넘겨보세요. 402쪽에 치승 치안 스님이 중노미 이게 이제 중노미가 되잖아요. 이제 발음으로 하면 하연사 같은 경우는 하얀세라고 써보세요.
저문내는 저문대. 날이 이제 저문다는 거예요. 저문다. 날이 저문대. 저무는 곳. 그다음 소아지는 송아지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이 말들이 그 한자인데 우리말하고 비슷한 한자들을 가지고 일부러 써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한자 말과 우리말을 섞은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뭐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글 보고 이게 393쪽의 며느리의 말대꾸는 무슨 담이냐? 어이담이고 그다음에 여기 물무부대 이런 것처럼 막 한자로 무슨 왕 동방삽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슬비파, 오경루, 뭐 사백쪽에 뭐 나오는 것들,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기 사백쪽에 보면 오동열매 동실동실 있죠. 그 밑에 뿌리 매끈매끈. 그 오동열매가 동실동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동실이라는 말 자체가 그 밑에 나오죠. 오동나무 동자의 열매 실자거든요. 동실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실동실. 근데 오동열매가 동실동 보리뿌리 매끈매끈이라는 것도 매끈이 보리뿌리예요. 거기 그 밑에 보면 매끈이고 할 때 보리맥자의 뿌리 근자거든요. 매끈이라는 게 보리뿌리. 그래서 이제 매끄럽다는 뜻의 매끈매끈처럼 발음이 된다. 그다음에 한자말과 우리말을 섞은 시가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개변 시냇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가 있고 그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강의를 그 앞에 강의에서 좀 자세히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그 의미 파악을 좀 맥락을 좀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그 혹시 이제 시창작론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좀 뭐 질문거리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한 20, 한 5분 정도에 제가 다시 한번 초대해서 그때 좀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